내가 인정을 안 하면서 피해자한테 내가 인정은 안 하는데 너 좀 그냥 돈 받고 좀 가셔라 이렇게 하면은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해결사 TV 김도훈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채널에서 조회수 좀 잘 나온 것들이 있었어요. 형사사건. 오늘의 주제는 형사 합의를 잘하는 방법과 네. 적절한 합의금에 관해서. 합의금에 관해서 네. 제가 합의도 참 많이 해봤고 합의할 때 좀 상당히 까다로운 성범죄 합의도 많이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네.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폭행 가해자예요. 폭행을 했는데 합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합의를 잘하는 합의다 이 표현이 일단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합의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굳이 얘기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합의는 결국에는 금액을 맞추는 건데 어떻게 해야 잘하느냐는 피해자가 내가 이 정도면은 보상을 받고 만족할 수 있다 라는 금액과 가해자가 생각했을 때도 그 금액이 감당이 되고 받아들여질 만한 수준 그 부분을 잘 찾고 가운데서 양측의 입장을 좀 잘 조율해가지고 그 금액을 합의점을 찾아내는 게 잘된 합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합의가 아닐까 싶어요. 뭔가 사과를 정말 진정성 있게 하면은 그 금액을 좀 낮출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오히려 감정 싸움으로 순간적으로 욱해서 한 폭행 같은 경우는 사과를 좀 진정성 있게 잘하면은 그래도 그렇게 좀 받아들여지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폭행 사건이 아닌 나머지 어떤 성범죄, 재산범죄 그런 범죄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피해 보상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특히 재산범죄는 그냥 돈이 전부 답니다. 나한테 사기쳐서 가져간 돈, 네가 뺏어간 돈 돌려주라. 돈만 돌려주면 사실은 거의 풀리는 케이스가 많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과를 진정성 있게 잘하면은 합의가 좀 잘 되지 않느냐라는 말에 제일 어려운 케이스가 성범죄예요. 사과를 한다는 방법도 쉽지가 않은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과를 원치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사과를 해도 그게 사과가 되지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실제로 진정성 있는 사과가 뭔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거를 사과를 한다고 해도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 케이스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우는 아예 합의를 안 해주거나 아니면은 그런 진정성을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금액을 크게 많이 드리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합의금 제시는 주로 가해자가 하게 되나요? 아니면 피해자분이 하게 되나요? 대부분의 케이스도 그렇고 그냥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가해자가 먼저 제안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잘못한 사람이잖아요. 네. 잘못한 사람이 먼저 나의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하고 싶다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맞지 내가 피해자인데 돈 달라고 전화하는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걸 이제 악용하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러네요. 피해자 위치에서 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안 그러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모양새가 좀 이상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가해자가 먼저 연락을 하는 게 일단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보인다. 규정은 없습니다. 합의금의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정말 애매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합의금을 얼마를 줘라 이런 네. 거는 규정도 없고 그리고 무슨 판례처럼 대법원에서 딱 해주는 이런 것들도 정해진 건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범죄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가해자가 합의하자는 말도 안 하고 용서도 안 구합니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화가 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민사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맞은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맞아가지고 치료한 비용 그리고 내 물건이 부서졌다고 하면은 수리비 이런 거는 실제로 들어간 돈 플러스 내가 맞았기 때문에 상처받은 부분을 돈으로 좀 위자료를 달라라고 넣었을 때 아까 전에 말했던 실제 들어간 돈 플러스 위자료를 합친 금액 이 민사소송을 청구하면 나오는데 그 금액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해자 입장에서 제가 뭐 합의를 구하고 할 때 합의를 우리가 만약에 안 해도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이 사건으로 소송을 걸면은 결국엔 이 정도는 줘야 됩니다 라는 돈이면 이제 설득이 되는 건데 그건 좀 케이스마다 다르죠. 그러면은 쌍방폭행, 서로 폭행하면 합의금이 어떻게 되나요? 쌍방폭행 같은 경우는 서로 합의를 지금 뭐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누가 또 돈을 달라고 하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쌍방폭행 같은 경우는 둘 다 죄명이 똑같은 폭행이다 이러면은 둘 다 똑같이 처벌받기 때문에 돈을 어느 쪽에서 달라고 막 이렇게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합의가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한쪽은 주먹 들고 싸웠는데 한쪽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특수폭행이라서 일반 폭행하고 다르게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감형을 받기 위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폭행을 한 사람은 합의를 하고
나면은 그냥 벗어나는 거고 이 형사 절차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던 사람은 합의를 해도 재판까지 가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쌍방폭행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돈을 더 줘야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돈을 그러면 일반은 500, 특수는 1000이라고 하면은 5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하는 건가요? 아니 주는 거는 실제로 돈을 그건 줬다가 하면은 형님 아우간에 쌀 주고받는 그런 네. 형식인데 그건 아니고 그냥 처음에 어느 사람이 한 사람한테 그럼 차익을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면 되겠죠. 네. 우리는 경찰에게 얘기해서 우리는 합의됐다. 합의를 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더 돈을 줘야 되는 입장인 사람이 상대방한테 합의금을 지급을 해야겠죠. 근데 특수폭행이면 또 다른 처벌까지 받아야 되나? 네, 그렇죠. 그거는 도중에 형사 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합의해도 구형이 될 수 있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대부분의 범죄들, 그러니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지 않은 나머지 범죄들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을 면한다거나 수사를 면한다거나 이렇게 적용되진 않아요. 그러면 반의사불벌죄, 친고죄는 면할 수 있는 사례네요. 그러면. 그렇죠. 합의가 되면. 합의가 되면은 처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의사불벌죄랑 친고죄는 간단하게 뭔가요? 법률적으로는 규정도 있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비법률가인 구독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합의를 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그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뭐 몇 가지 차이는 있어요. 친고죄는 고소,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은 수사기관이 수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반면에 반의사불벌죄는 일단 뭐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경찰이 스스로 인지를 했거나 알면은 일단 수사는 할 수 있는데 좀 약간 뭐 네거티브한 느낌인 거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말을 하면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상해죄랑 폭행죄의 차이는 뭔가요? 네, 보통은 이제 시비가 붙고 싸움이 났을 때 보통 상해랑 폭행이 다 문제가 돼가지고 비법률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해랑 폭행이랑 그냥 조금 더 많이 다치고 말고 뭐 이런 네. 차이 아닌가라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또 법적으로 보면은 규정하는 거는 처음부터 아예 입구와 다른 느낌은 뭐냐면 상해는 내가 예를 들면은 고해남에 팔을 자르겠다, 아이고, 네. 갈비뼈를 부러뜨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부터 벌써 그게 상해고 네. 폭행은 그냥 내가 너를 때려서 아프게 하겠다, 고통을 주겠다고 하지 신체가 훼손되거나 뭔가 그렇게 막 다치게 하겠다는 생각은 없는 상태인 거예요. 네. 상해죄가 더. 네, 훨씬 세죠. 네네. 그리고 개념 자체도 상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체의 어떤 완전성을 훼손하는 결과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 폭행은 결과가 없이 내가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하면 그것만으로도 성립이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할 때 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냐는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늘 변호사는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선임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합의를 한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피해자하고 접촉하는 것부터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얼마에 합의를 해야 될지,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연락을 해도 괜찮은 건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사는 필요하고 최소한 상담은 받으셔야 된다라고 제가 뭐 예전부터 어떤 범죄든지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고 하면은 둘 다 변호사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네네. 근데 가해자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네요, 변호사. 아무래도 그렇죠. 먼저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한테 맞았는데 네.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너무 싫은데요? 너무 싫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변호사가 전화를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벌써 그 느낌이 조금 완화되겠네요. 예, 완화가 돼요. 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근데 폭행이 아니라 만약에 성범죄라고 하면은 거의 끝장나는 거죠. 너무 혐오스럽고 트라우마가 막 다시 생기게 되니까 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성범죄에서는 가해자가 합의하겠다고 피해자한테 연락을 한다 이러면은 완전히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조건 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합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피해자분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좀 더 안전하겠네요. 그럼요. 그 왜냐하면은 피해자의 변호사와 가해자의 변호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해자가 직접 전화 오는 것보다는 변호사가 전화하는 게 좀 더 완화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성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전화를 해도 기분이 그렇게 썩 완화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나의 변호사를 통해서 네, 듣는 게 나의 좋다. 변호사랑 이 사람의 변호사가 얘기를 하는 게 그림이 가장 좋고 실제로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피해자도 마음이 조금 직접 상처받지 않을 그런 장치가 되는 거죠.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럼요. 네. 네. 근데 그러면 어디까지 도와주나요? 합의금 얼마로 해라 왔다 갔다 이런 것까지 다 해주나요? 처음에 상대방한테 합의를 위해서 연락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예를 들면 사과를 하고 싶다 대신 사과 의사 전달하고 그리고 합의 금액을 얼마로 할지 그런 거를 또 조율하고 그 다음에 합의서를 작성을 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까지 전부 다 이제 변호사가 대리를 하게 됩니다. 논스톱 서비스네요. 그렇죠. 논스톱이죠. 네. 네. 토탈 케어라고 할 수 있죠. 올인원. 이거 좀 되게 진지한 내용인데 네. 죄송해요 지금. 아니 너무- 올인원 케어라고 요새 올리브영 가도 많으니까.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가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합의가 안 되면 내가 지금 혐의가 인정이 되는데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은 양형사유에서 불리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맞아요. 검사가 때림. 예, 그렇죠. 네. 판사님도 인정을 하고 피해자한테 합의가 됐다고 하면은 감형이 확 들어가는데 네. 그거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합의 무조건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이 되면요. 내가 무죄 다투고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면 안 되죠. 합의를 하면 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너는 안 했다고 하는데 피해자한테 왜 합의를 했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고, 다만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사기라고 주장하는데 아니 나는 사기는 아니고 돈 빌린 건 맞다 라고 할 때는 빌린 건 맞는데 내가 사정이 어려워서 돈을 못 갚고 있었는데 수사받고 재판받는 도중에 내가 돈이 생겨가지고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주는 거는 괜찮죠. 근데 내가 인정을 안 하면서 피해자한테 내가 인정은 안 하는데 너 좀 그냥 돈 받고 좀 가셔라 이렇게 하면은 안 좋게 봐요. 네. 오늘 그러면은 더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네. 하나에 다 못 담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이런 형사 사건에 의해서 정가가 남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도 제가 준비를 한번 또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합의를 잘하는 방법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고혜남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다음 주제는 나머지 또 형사사건의 어떤 질문들 한번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형사전문 해결사 TV 김도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